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한국TV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재선 캠페인에 돌입한 데이빌 류 사지구 LA시 의원이 18일 저희 한국TV를 찾아 노숙자 구제와 주거난 해소로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재선 공약을 밝혔습니다. 아웃사이더로 시의회에 입성해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온 데이빌 류 시의원은 두 번째 임기에서는 그동안 쌓아놓은 토대에서 결실을 이루겠다고 천명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국방 안보 분야 최고의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아태정책센터와 공동으로 18일 미국 내 안보,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2019 한미 관계 컨퍼런스를 산타모니카에 있는 랜드 연구소 본사에서 개최했습니다. 미국 내 해외 유학생이 소폭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한국인 유학생은 전년보다 4%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건설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골자로 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는 2024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은 연간 1억 명이 넘는 여행객을 수용하며 세계 3대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정책 철회 전까지는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86그룹의 대표주자 격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소장파인 삼선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국 정치권이 최신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소식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4년 전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에 맞서는 아웃사이더로 성공적인 캠페인을 펼쳐서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LA 시의회에 입성했던 데이빌 류 LA 시의원이 재선 캠페인에 돌입을 했습니다. 데이빌 류 시의원은 18일 저희 한국TV를 방문해서 노숙자 구제와 주거난 해소로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재선 공약을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재선 캠페인에서 리포머로서 시정의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선언한 데이빌 류 LA 시의원이 18일 한국TV를 방문해 재선되면 노숙자 구제와 주거난 해소 등 가장 시급한 당면 현안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지금 홈리스 있는 홈리스만 도와줘도 도와줄수록마다 또 누가 홈리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스 프리벤션 해야 돼요. 그러니까 it's about housing policy. 제가 법을 다 바꾸면서 이제 다 introduce 하고 있어요. 건물만 만드는 게 아니고 건물 안에 아무리 하우징 만들어도 시민들이 average 시민들이 못 살면은 너무나 비싸서 못 살면은 만들어 안 만들어 상관없는 거예요. So we need to build more affordable housing and moderate income housing. 데이빌 류 시의원은 지난 시정 활동에서 100% 유급 출산 휴가와 LA 통합교육군의 초등학생들에게 $50의 예금 계좌를 개설해주는 어린이 세이빙스 어카운트 프로그램, 중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젝트 등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발의해 추진해왔으며 재선되면 그동안 추진해온 프로젝트들의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공약에다 개발업자 후원금 금지안까지 발의해 시의회에서 잠정 통과시킨 데이빌 류 시의원이 최근 재선 캠페인을 위해 일부 개발업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구설수에 올랐다는 LA타임즈 보도와 관련해서 류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지 않기로 한 뚜렷한 철칙으로 임해왔고 여기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데이빌 류 시의원은 후원자들 중에 기준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아 후원자의 개발업자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부 후원자들의 스크린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시티 카운슬에서 저만 디벨로퍼 도네이션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저 이제 5년 동안 이거 했잖아요. 5년 동안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디벨로퍼가 뭔가? Who is a developer? 시티 어터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ethics department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법이 아니니까. 이건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번 선거에서 받은 도네이션이 거의 한 1,800개 돼요. 거기서 11개가 우리가 잘 못 받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0.6%?
11건 모두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빌 류 시의원은 현재까지 85만 달러의 선거기금을 모금했으며 내년 3월 예선까지 120만 달러의 후원금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거 20% 선에 그쳤던 시의원 선거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서는 40%에서 70%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선거 자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한인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시의원 선거는 내년 3월 예선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하게 되면 당선이 확정됩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LA 총영사관이 국방 안보 분야의 최고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아태정책센터와 공동으로 18일 미국 내 안보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2019 한미관계 컨퍼런스를 랜드 연구소 본사에서 개최하고 한미 간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안보 이슈를 조명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그들은 방위비 분담금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19일 한미 방위비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올해 한국 정부가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보다 5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등 최근 안보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국내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 아태정책센터와 LA 총영사관은 지난 18일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랜드 연구소 본사에서 한미 간의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2019 한미 관계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정치 안보와 경제 두 세션으로 나뉘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미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치안보 세션에는 국방 전문가로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브루스 베넷 랜드 선임 연구원을 비롯한 윌리엄 오웬즈 전미 부합 참의장, 데이비드 스토브 전 국무부 한국 담당 과장 등이 참석해 참석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 정부의 국방비 중 상당액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된다면 병력 감소 추세로 군장비 구축을 계획한 한국 정부의 군장비 구매 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이 국내 무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it loses that equipment, that hurts it in particular, but also much of that equipment comes from the United States. $2 billion worth of equipment from the United States lost is a lot of American jobs. 윌리엄 오웬스 전미 부합 참의장은 미국이 단기적인 결과로 방위비 부담금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단 중국과 일본, 한국의 이해관계를 파악해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want to make sure we're looking at the long term, not just the short term, and we need to make certain that the negotiations that go on are truly for that long term and for the good of people in South Korea.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한국 정치 변화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 남한의 경제 분석 등 다방면의 현안들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미국 내 해외 유학생이 소폭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한국인 유학생은 전년보다 4%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기구인 국제교육원은 2018-2019학년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에서 2018-2019학년도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총 109만 5,299명으로 전년보다 0.0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은 2014-2015학년 10% 증가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7.1%, 3.4%, 1.5%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해 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 출신 유학생이 전년보다 1.7% 증가한 36만 9,548명으로 1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율은 둔화됐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수는 인도에 이어 5만 2,250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지만 전년보다는 4.2% 줄었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프레스노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지난 17일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풋볼 경기를 관람하던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대 아시안 남성이며 도주한 용의자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중부 오클라호마주 던컨에 있는 월마트 매장 밖 주차장에서 18일 총격 사건이 일어나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세계 신차 시장의 흐름을 미리 조망해 볼 수 있는 대형카 이벤트 LA 오토쇼가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LA 오토쇼 최고의 화제는 테슬라의 도전장을 내민 포드의 머스탱 전기차 버전입니다. 한미은행이 최고 행정 책임자의 일레인 박 전무를, 최고 리스크 관리 책임자의 마이클 두 부행장을 각각 영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200명의 한인 변호사가 새로 탄생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한인 변호사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렌지 카운티가 21명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를 밀어내고 2년 만에 다시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베조스는 지난 1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자산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시라큐스 대학에서 아시안 비하 낙서가 발견되는 등 인종차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남은 학기 동안 남학생들의 모든 사교 클럽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17일 시라큐스 대학에 따르면 헤브놀에서 아시안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낙서와 반유대인 낙서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예난달 끝자락에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 옆에 있는 4층 규모의 더 파인크레스트 빌딩이 워싱턴 한인사회의 수건인 커뮤니티 센터 건물로 확정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3년 안에 다른 도시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35세 이하로 샌프란시스코 거주 5년 미만인 최근 거주자로 드러났습니다.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도시는 시카고로 나타났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을 추구하는 비영리 연구단체 뉴 아메리칸 이코노미가 발표한 2019 도시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를 정착지로 선택한 이민자들은 미국 내 다른 어떤 도시의 이민자보다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여은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현지 시간 19일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북한 인권 결의 참여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말끝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하여 운운하고 있는데 조선반도 핵 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되기 전에는 그에 대해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비핵화 협상의 틀거리 내에서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문제들을 함께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사이의 신뢰 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을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미국의 선 행동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미국 시간에 맞춰 이른 새벽 발표된 이번 담화는 한미 군 당국의 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 발표 이후 나온 북측의 첫 반응입니다. 김 위원장은 연합 공중훈련 연기에 대해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 군사 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며 미국의 결정을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선의 조치와 상응 성의 발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합동 군사 연습이 연기된다고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공동회견에서 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에 대해 양국의 이런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상응 조치로 북한의 조건 없는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인권 결의안 참여에 대해서도 미국이 북미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어째서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모독하고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과 제재 압박에 그처럼 악을 쓰며 달라붙고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바쁠 것이 없으며 지금처럼 잔꾀를 부리고 있는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1년도 퍽 넘게 자부하며 말끝마다 자랑해온 치적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당한 값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건설과
제2 여객터미널 확장을 골자로 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는 2024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은 연간 1억 명이 넘는 여객을 수용하며 세계 3대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 현장에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경우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포함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경우 국토부 2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인천공항을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약 41억 달러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까지 제2 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계류장과 연결 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제2 여객터미널이 확장되면 연간 국제선 여객 수용 능력 1억 600만 명 초대형 허브공항이 완성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싱가포르 창이, 홍콩 첵납코 공항에 이어 세계 4위인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처리와 공항 수용 능력은 2024년 두바이 이스탄불에 이은 3위로 한 단계 도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국제 여객 5천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여객 터미널을 2개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 기간에만 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약 100억 달러가 넘는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여객 맞춤형 서비스도 대거 도입할 계획입니다.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른바 86그룹의 대표주자 격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소장파인 삼선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이 쇄신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비주류를 중심으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지도부와 중진들이 강하게 거부하는 데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움직임마저 보이면서 걷잡을 수 없는 내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 전 실장의 불출마 배경과 파장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내 대표적 주류 세력인 86그룹은 임 전 실장의 불출마와 86그룹을 직접 연결하는 것을 경계하고 일부 의원들은 불쾌감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선인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기득권화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면서 모욕감 같은 것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초선들이 자발적 불출마를 선언하고 발빠르게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쇄신론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중진 86그룹의 연쇄 불출마가 현실화하지는 않더라도 정기 국회 후 내년 4.15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인적 쇄신론이 맞물러 돌아가면 실제 자발, 비자발적으로 여의도를 떠나는 인원이 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이철희, 표창원, 이용득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데다가 5선 원혜영, 3선 백재현 의원이 불출마를 고민하고 있고 초선인 김성수, 서형수, 재윤경, 최운열 의원도 불출마로 기우는 등 쇄신 공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 해체와 의원 전원 불출마 등 고강도 쇄신을 요구한 김 의원에 대한 호응이 이어지며 지도부의 결단과 중진들의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아직 총선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한국당을 빨리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로 재건해야 한다는 게 밑바닥 민심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총선에서 패배하면 물러나겠다며 사실상 지도부 용퇴론을 거부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